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잭슨 홀에서 선수들이 지금 다 모여갖고 단체로 여름 휴가 중인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은 무려 3.9% 이상 급락 마감을 해서 지금 이제 주말 연휴 분위기 꿀꿀하게 보내고 말이죠. 월요일 코스피 개장이 두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연준이 무슨 조치를 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는 9월 21일 날 기준금리 50 올릴지 75 올릴지 어느 거 선택할지 결정적으로 암시한 거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는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도대체 언제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숫자 보일 것인가? 요걸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페드 의장의 발언 요지를 살펴보기 전에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련되는 데이터 정리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한 방 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과 달러 지수는 상대적으로 평온한 것 같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 이거 모두 또 달러 지수 전부 둘 다 요거 주식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 다 전부 그 이전의 고점을 새롭게 돌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은 완전히 발작을 일으켜서 요동을 했는데 채권시장과 이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살짝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 살짝 올랐고요. 국채 수익률도 살짝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시면 그 관련된 데이터를 배경사전으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눈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대략 한 달 전보다 금리는 그냥 레벨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업 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뜻이죠. 근데 단기물이 지금 더 많이 올라서 10년물까지 거의 플랫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 즉 2year, 10year 그 yield curve 인버션 현상 요건데 스프레드가 살짝 축소됐습니다. 근데 이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2년물이 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장기채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매수자, 채권 매수자들이 장기채 매수자들이 이익이 많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그 3.3%대까지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2.7%대, 8%대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었죠. 그동안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물 증가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롬 파웰의 연설 전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 사진처럼 추가로 피크아웃 되는 모습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고요. PCE, 소비 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게 이제 미국의 3대 물가지표이고 여기에 각각 CPI, 코어 CPI, PPI, 코어 PPI, PCE, 코어 PCE 이렇게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은 전부 다 고점에서 지금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 피크아웃 되는 거 더욱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걸 모두 6개 모두 이렇게 피크아웃 되는 거 확인하는데 대략 한 5달가량 걸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는 한 2월, 3월 요때부터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 이제 피크아웃 된다는 말씀을 주구장창 지금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다음 어떤 논리적 질문이 뭐가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이후 지금부터 어떤 논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 피크아웃된 저것들이 언제쯤 마이너스 상승률 보일 것인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제 사실들 한번 더듬어 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신나게 놀자의 답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하는 한 가지는 미시건 대학의 5대 지표입니다. 같은 날 26일 발표됐죠. 사진처럼 5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감소세 다시 확인되었고요.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도 쭉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 3대 지표 모두 바닥에서 개선되는 모습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도 기우일 거다, 이런 심정을 더 굳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 대학의 이 지표는 뭐 한 달에 2번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격주로 발표되는데 매월 중순에 발표되는 것은 그러니까 잠정치고요. 이제 월말에 그러니까 확정치가 발표되고 그렇습니다. 같은 날 또 26일 발표된 아틀란타 연준 미국 3분기 GDP 전망치 1.6%로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거는 그 직전의 전망치 1.4%도 4%보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시각에 지금 이 순간에 9월 21일 그 기준금리 확률 분포 요거 보면은 50 올린다 39% 뚝 떨어졌고요. 75 올린다 61%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서 이제 그 연준 의장의 그 말한 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그 잭슨홀에서 의장의 그 연설은 유단히 짧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연설을 들은 시장이 75 인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그동안에 50 올릴 거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실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가 큰 업종, 이제 주로 기술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기술주 중에서도 금리 리스크도 크고 엔드, 칩4 얼라이언스나 IRA 법으로 지금 그 차이콤 리스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에 차이콤 리스크에 노출이 많은 업종들 중심으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조리 지금 직격탄을 맞아갔고요.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룬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에 노출이 많은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을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분야가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근 그 상승장을 주도했던 에너지 관련 주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하고 고용 관련 부분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호재성 데이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마이너스 0.9%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3번 발표되잖아요. 분기별로 3번 발표되는데 속보치는 마이너스 0.9% 떴었는데 이게 수정이 돼갖고 이제 마이너스 0.8%로 이렇게 살짝 개선되는 걸로 쭉 예상이 돼 있었는데 26일 발표된 거는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9%인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0.6%니까 상당히 개선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그동안 한 서너 달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 9월 2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도 7월에는 그야말로 고용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그 이어서 여전히 신규 고용이 매우 견조한 모습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전체에 대해서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주가 상승시키는 것이 맞지만 요즘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여부가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 마음 놓고 긴축 속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호재가 호재로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작년 말경부터 계속 주장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경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지표만 주목을 해야 한다. 고용 관련 지표, 경기 관련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지금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인플레이션 이후를 고려를 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라는 거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하여튼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 굿 뉴스는 결국 호재로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죠. 예. 이제 3대 원자재 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저점에서 전부 다 살짝 반등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다. 그 원인이 뭘까? 결국 최근에 오일 가격이 80불대 초반으로 급락했다가 지금 92불, 3불 WTI 기준으로 이렇게 반등해 있고, 특히 이제 가스 가격이죠. 천연가스 가격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월 단위하고 연 단위를 보시면은 그 월 단위로는 거의 최근에 7불선까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10불 근방으로 거의 52주 최고가 근방으로 폭등을 갑자기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 보시면 더 확인하게 알 수 있고, 그 월 단위 보면은 거의 V자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가스 성수기 앞두고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 크게 줄인 사실이, 요게 지금 그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 1 가스 파이프를 통한 그 공급이 노드스트림 원래 용량의 5분의 1 수준까지 지금 그 줄어들었다. 이게 지금 최근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미 다 알려져 버렸고요. 그래서 시장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지금 뭐 20%만 찔끔 보낸다는데 더 이상 크게 줄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할 카드 다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게 10월경에 다시 정상 가동된다면은 6, 7, 8, 9월까지 미국 수출 물량보다도 대략 20%가 더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LNG가.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가스 저장 터미널이 그걸 다 가득 채워버리면은 이제 훨씬 더 어떤 불안 심리가 많이 수그러들 거 아닙니까? 지금 가득 채워야 되는데, 10월부터 미국의 LNG 수출 물량이 20%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은 상당 부분 유럽에 있는 가스 창고, 저장 창고, 그거부터 먼저 채우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새로 공급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도 지금, 프레류도 있고요. 코랄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이 가스 쇼티지 부분은 공급 부족이죠. 그 부분은 사실 여전히 긴장은 해야겠지만 결국 유럽 쪽 가스 저장 시설, 채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가스 가격 여전히 높다,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하고 벌크선 운임지수, 요거 그래프 한번 보시면 사진처럼 말이죠. 매주 운임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된다는 뜻이죠. 운임이 지금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운임 지수는 조만간 3,000선 하향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컨테이너 선박의 용선 지수는 내려가기는 하지만 지금 굳건하게 고점 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운 주식, 해운 업종 수익은 운임 지수로 판단하고, 비용은 용선 지수, 그다음에 새로 배시 때 신조 성과 지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그래서 결국 해운업 경기 상황은 수익성은 나날이 악화되는데 관련 비용은 여전히 고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 대략 적어도 2030년까지는 탄소 규제 영향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 급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해운업 잔치 끝났다라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운업이 벌어놓은 돈은 조만간 조선사 계좌로 이체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해운업 잔치는
끝났고 아직도 그 지금 설거지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잔치 언제 열릴지 아직은 기약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미국, 한국, 유럽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이거 수개월째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는 중인데 이거 호재입니다. 호재. 예? 주거비 하락시키잖아요. 인플레이션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양이 또 길어지니까 요 부분은 제가 매월 초에 이제 곧 됐으니까요. 매월 초에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종합해 보면은 다음 달에 발표될 9월 중순 아닙니까? 8월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추가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물가 수준 자체가 내려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당분간 높은 물가 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진짜 안고가 뭐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 보이는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연말입니다. 연말. 늦어도 23년 3월 이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중순에 발표될 CPI, 미국 CPI 지수는 마이너스 상승 숫자 볼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요. 어려운 판단 아닙니다. 물가 지수, 저 전부 다 산수 하는 거 아닙니까? 산수. 예? 간단한 산수입니다. 그 원리는 weighted moving average입니다. 가중 이동평균치랍니다. 이동평균치. 예. 평균 내는 겁니다. 물가 지수가. 이 단순한 사실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간단하게 추론이 됩니다. 네.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월이 잭슨 홀에서 한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설은 지금 역대급으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역대급으로 지금 두드리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마귀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연준의 모든 수단 총동원해서 강력한 전투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의 수단이 뭐냐? 두 개 아닙니까? 하나, 금리 계속 올리겠다. 두 번째, 금융 긴축하겠다. 즉, 시장에서 달러 빨아당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미국 경제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감수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상단이 제로금리, 즉 상단이 0.25%였죠. 제로에서 0.25%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상단이 0.25%였던 것이 현재 이미 2.5%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기준금리 상단 10배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왔으니까 이것이 경기를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그거 완전히 신경도 안 쓰겠다 이겁니다. 신경 안 쓰고 즉 neither stimulative nor restrictive to growth. 예? 성장을 촉진하든 망가뜨리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잠시 쉴 상황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place to stop or pause. 스톱은 이제 금리 인상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리는 것이고 포즈는 잠시 쉬었다가 올리는 거고 계속 올리고 뭐 이렇게 이걸 결정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뭐 그런 취지로 말한 거죠.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은 약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소비자하고 기업이 다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은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예방하는 최신의 정책을 일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거죠. 연설 내용이.
그래서 뭐 그렇다면 오늘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의 고통을 버틸 체력이 되는가의 문제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겁니다.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예? 물가 안정, price stability는 연준의 책무라는 겁니다. 헌법상 책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이 연준에게 내린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수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and serve as the 그러니까 price stability가 price stability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bedrock 반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의 어떤 그 디딤돌, 기초, 반석으로서 그 기능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터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Jesus Christ, 메시아, Son of a Living God. 이런 신앙 고백이 반석이 돼서 교회가 우뚝 선 것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반석 위에 미국 경제가 우뚝 서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뭐 전달이 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without price stability,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 없으면 경제는 도대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동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딱 이제 종합하면은 인플레 잡는 게 성장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가 안정 먼저 하고 경제 성장해서 먼저 물가 안정, 다음 경제 성장. 그래서 완전 고용 달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Fighting infl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upporting growth.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저 말 속에 9월 21일 날 75bp 올린다는 암시 있습니까? 금리 올린다고 했지 75 올린다는 말은 없잖아요. 다만 올리기 전까지 발표되는 모든 물가지표와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 분석해서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관련 데이터 아닙니까? 그거를 뭐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아직 그 물가가 피크아웃 되는 그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약간 이제 걱정은 되죠. 하여튼 물가는 다 지금 경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잡히면 유럽도 같이 잡혀줘야 되는데 유럽은 아직은 피크아웃 되는 조짐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은 피크아웃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 8월 CPI 물가지수가 이게 이제 9월 중순에 발표되는데 이게 추가로 피크아웃 된다면 50 올릴 확률 저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국 코스피 시장 한번 본다면은 이 나스닥 급락을 주도한 반도체 주식들 추가 급락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건 좀 그 펀더멘탈과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 번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다우하고 나스닥은 최근 3번가량 급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조정 상태로 선방하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그동안 미국 시장 강한 랠리에 제대로 쫓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뭐 장 시작할 때 아주 공포를 느낄 수 있겠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정말로 해야 할 게 뭐냐? 그건 바로 포트폴리오 리샤프링입니다. 투자 하루 이틀 이번에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즐겨야 되는데 이럴 때 포트폴리오 리샤프링 하는 겁니다. 투자 자산 배분 다음 주도주 중심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비실비실 그럴 것 같은 거는 팔아치워야 하고요. 가차없이 팔아치워야 하고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겁니다. 앞으로 주도할 종목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주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많은 영상을 올려두고 있는데
요는 2030까지 코스피 최고의 주도 업종, 저는 조선업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업종에서 달러가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서 최고 중에 최고 삼성중공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